예, 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3주차에 했던 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주차에서는 표와 그래프 표현 중에 줄기 입그림, 그리고 교차표와 삼포도를 했고요. 위치의 척도 가운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대표값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중심 경향치, 집중 경향치, 요약 특성치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이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줄기 입그림은 탐색적 자료 분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은 뭐 영어로 EDA라고 약자를 쓰고요. 자료를 간단하고 그리기 쉽고 신속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줄기 입그림하고 박스플롯이 있습니다. 박스플롯은 뒤에 가서 확인할 텐데, 이 박스플롯은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의 변동을 갖다 나타낼 때 이제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줄기 입그림은 자료 집합의 순위와 함께 자료의 형태, 분포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도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줄기 입그림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자료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정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 관측치를 10단위의 숫자인 줄기와 1단위의 숫자인 잎으로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첫째 열의 크기 순서로 수직으로 나열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잎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둘째 열의 크기 순서로 수평으로 나열,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 입그림의 장점은 그 도수분포표 또는 히스토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료를 구간으로 묶다 보니까 개별 관측치가 나타나지 않고 사상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줄기 입그림은 원래의 자료, 원자료, 로우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분포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줄기 잎그림에 사용되는 잎의 단위는 한 자리 숫자고, 그다음에 줄기의 단위는 두 자리, 그러니까 10단위 숫자였죠. 근데 잎의 단위로다가 100단위 또는 10단위, 1단위 또는 0.1단위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표와 그래프 표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교차표와 삼포도였습니다. 이 교차표는 두 변수에 관한 자료를 요약해주는 표입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직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교차표의 이제 가운데에도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겠지만은 맨 오른쪽 열 그리고 맨 마지막 행은 각각 품질 등급과 음식값의 도수분포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변수의 관계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행 백분율 그리고 열 백분율을 구해가지고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 백분율은 하나의 행의 합계를 100%로 두고 구한 백분율이죠. 그래서 행은 이렇게 된 게 행입니다. 그리고 열 백분율은 하나의 열의 합계를 100%로 두고 구한 백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교차표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두 변수가 모두 정량적이거나 뭐 모두 정성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한 변수는 정량적이고 한 변수는 정성적이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량적 변수는 당연히 계급을 나타내주는 구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펴봤던 게 삼포도와 추세선이었죠. 그래서 삼포도는 두 정량적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추세선은 두 정량적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직선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뭐 곡선의 형태, 그러니까 2차 함수형, 2차 곡선의 형태, 또 3차 곡선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포도의 점들하고 그다음에 추세선의 형태가 우상향하다라고 하면 두 정량적 변수 간의 전체적인 관계가 양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 정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삼포도의 점들과 추세선의 형태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두 정량적 변수 간의 전체적인 관계가 음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추세선의 형태가 수평선에 가깝거나 수직선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정량적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술 통계학의 큰 두 번째 주제인 정량적 측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표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포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좀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정량적 측정은 자료의 분포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하나의 요약된 수치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 하나로 다 제시하면은 뭔가 좀 자료의 분포를 또는 분포의 특성을 갖다가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위치의 척도 해가지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했었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산술 평균은 모든 관측치의 값들을 합한 후에 이를 관측체 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그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중심 경향치, 집중 경향치, 요약 특성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척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본의 크기는 스몰 n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치, 즉 x1, x2 시작해가지고 xn까지로 이루어진 표본의 평균, 줄여서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호로는 x바 또는 바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 평균은 그냥 말 그대로 x바는 x1서부터 xn까지 모두 다 합치고 그놈을 표본의 규모, 표본의 크기 스몰 n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식으로 표현할 때 서메이션 기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크기는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의 숫자는 라지 n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지 n개의 관측치, 즉 x1서부터 x 라지 n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뮤를 가져다 쓰는데요. 이 모평균은 마찬가지로 x1서부터 x 라지 n까지 다 합쳐주고 그리고 그놈을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의 숫자 라지 n개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 척도가 중앙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이제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중앙치, 중위값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언의 자음 두 개를 따가지고 m 그리고 아래 점자 d, md라고 이제 주로 표기를 하고요. 자료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평균이 있었는데 중앙값도 마찬가지로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중앙값은 이제 관측치의 개수가 홀수이면 그러면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측치의 수가 짝수개이면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늘여놓았을 때 중앙값, 미디언, MD는 x 2분의 n 플러스 1 해가지고 요거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있는 관측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 경우는 이제 스몰 n이 즉 표본에 속한 관측치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짝수개일 때는 이제 x 2분의 n 플러스 x 2분의 n 플러스 1의 평균 거기다 이제 2분의 1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2분의 n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와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의 평균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척도, 중심 위치를 측정해주는 척도가 있는데 왜 중앙값을 또 소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평균은 자료의 특별히 작거나 큰 값, 이걸 이상치 또는 특이값, 아웃라이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평균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만 중앙값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앙값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빈값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영어로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자 두 개 따가지고
MO라고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관측치 중에서 발생하는 빈도, 즉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빈값이 하나가 아니라 둘 또는 셋,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성적 자료, 특히 이제 명목 자료에서는 평균하고 중앙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이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다시 복습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줄기입 그림 같으면은 또는 그 교차표라든지 뭐 삼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줄기입 그림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표현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혼자 그 예제를 보고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차표라든지 삼포도와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테고요. 뭐 만날 수 있으면 실제 전산실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고 뭐 혹시 그 전에라도 이제 필요하면은 이 온라인 강의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화면 그대로 띄워놓고 그대로 이제 어떤 거 클릭하세요 라고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중간중간에 실습 자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8번째 실습 자료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실습 자료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따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나눠 드리고요. 그리고 예제 파일도 나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실습을 한 번씩 해보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실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배워왔던 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기술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그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백분위수와 사분위수라고 하는 거 먼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변동성의 척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안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백분위수입니다. 백분위수는 영어로 이제 퍼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퍼센트는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면은 이제 100하고 관련이 있다. 센트가 100을 갖다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하면은 100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수 퍼센타일, 스몰 p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니까 P는 뭐 나타내 주는 게 많이 있죠. 나중에 또 확률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요. 확률도 이제 P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비율도 이제 P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백분위수 퍼센타일 앞서 따가지고 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백분위수는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정렬해서 100분등 했을 때, 100등분 했을 때, 그때 각 등분점에 위치하는 관측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수는 이제 관측치가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분위수 또는 P번째 백분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25분위수 또는 25번째 백분위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P분위수는 이 값보다 그 값보다 같거나 작은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P%이고 같거나 큰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100-P%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 P분위수보다 작은 관측치는 대략 P%이고 P분위수보다 큰 관측치는 대략 100-P%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의 수능시험 점수가 70분위수, 70번째 백분위수다라고 하면 수능시험 응시생의 70%는 대략입니다. 대략 70%는 이 학생의 점수보다 낮고 30%는 이 학생의 점수보다 높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P분위수 또는 P번째 백분위수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 방법이 한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측치를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측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수 i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i는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는 관심 대상이 되는 백분위수, 그러니까 우리가 P분위수 또는 P번째 백분위수를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P를 갖다가 분자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놈을 100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N을 곱해줘야 되는데 N은 관측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스몰 n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본을 의미하는구나 또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지수 i를 구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수 i가 정수이면 i와 i 플러스 1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를 평균한 게 P분위수이다 라고 이제 판정을 내면 되고요. i가 정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를 절상한 위치에 있는 관측치가 P분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i가 정수이다 2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i, 2와 i 플러스 1, 3의 위치에 있는 관측치를 평균한 것, 즉 두 번째 관측치하고 세 번째 관측치를 평균한 게 P분위수이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또 i가 정수가 아니다. 지수 i를 구했는데 뭐 2.3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절상, 올림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올림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 올림, 버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절상, 올림한 위치에 있는 거. 그래서 i가 2.3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세 번째 관측치가 P분위수이다.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측치를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해라. 두 번째, 지수 i를 구하는데 지수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이다. 그래서 여기서 P는 우리가 관심 대상, 구하려고 하는 그 백분위수를 갖다 의미하고 스몰 n은 관측치의 숫자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수 i가 정수이면 그때는 i와 i 플러스 1의 위치에 있는 관측치를 평균한 게 P분위수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수 i가 정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그놈을 절상 또는 올림한 위치에 있는 관측치가 P분위수 있다라고 이제 P분위수를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2-15에 그 졸업생 12명, 재무부동산학과 졸업생 12명의 대졸 수임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 85분위수를 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85분위수니까 관측치의 그 대졸 초임의 대졸 초임보다 적은 그러니까 85%는 그 85분위수에 있는 대졸 초임보다 더 적은 대졸 초임을 받고 그 다음에 15%는 그 85분위수보다 더 많은 초임을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오름차순을 제가 해봤습니다. 뭐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 12명밖에 안 되니까 12개 관측치 숫자가 12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뭐 한 200개, 300개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제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마이크로 엑셀에 자료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지수 i를 구해야죠. 그래서 85분위수를 구하기 위해 지수 i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수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인데 P가 85고요. 그리고 스몰 n이 12개니까 그걸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85를 100으로 나누고 그리고 12를 곱해주면 10.2라고 하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0.2인데 10.2는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한 지수 i가 10.2인데 정수가 아니니까 그냥 절상 올림을 하면 된다. 그래서 10.2를 올림하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85분위수는 11번째 관측치 요놈입니다. 12개니까요. 요놈입니다. 그래서 3,130만 원이 바로 85분위수이다 라고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자료에서 50분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분위수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첫 단계는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죠. 근데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단계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수를 구해야죠. 지수 i를 구해야 되는데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50분이 수니까 P가 50이 되고, 그 다음에 스몰 n, 대졸수염 자료에 속한 관측체 수는 12개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0을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2를 곱해주면 6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6이고요. 지수 i가 6이고요. 그 지수 i가 6으로 정수니까 50분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가 정수일 때는 그 해당 위치에 속한 관측치와 그 다음 관측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6이니까 6번째 관측치와 7번째 관측치의 평균, 여섯 번째 관측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 2,890만 원이고요. 7번째 관측치는 2,9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평균한 2,905만 원이 50분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분위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자료의 중심 위치 나타내주는 척도 중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 미디언, MD라고 하는 걸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앙값하고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을 다른 표현으로 50번째 100분위수 또는 50분위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분위수 하고 난 다음에 4분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분위수는 이제 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앞잡다가 Q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트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이제 뭐 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쿼터는 4개로 구성이 돼 있죠. 농구 경기 할 때 보면 1쿼터서부터 4쿼터까지 해서 쿼트는 4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쿼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4개로 쪼갠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2수 쿼타일은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정렬했을 때, 그때, 그리고 이제 4등분 했을 때 각 등분점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1, 4분의 수는 Q1이라고 하고요. 2, 4분의 수는 Q2, 3, 4분의 수는 Q3라고 합니다. 4, 4분의 수는 뭘까요? 4, 4분의 수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 4분의 수, 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그래서 0, 4분의 수는 최소값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1, 4분의 수, 2, 4분의 수, 3, 4분의 수.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수는 특정한 100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4분의 수 Q1은 25분의 수, 그리고 2, 4분의 수 Q2는 50분의 수, 중앙값이죠. 그리고 3, 4분의 수 Q3는 75분위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분위수는 좀 전에 100분위수 계산 방식, 100분위수 구한 방식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1, 4분위수는 25 100분위수, 2, 4분위수는 50 100분위수, 그리고 3, 4분위수는 75분위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4분위수가 갖는 거 보시면은 이 그래프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분위수보다 1,4분위수가 25분위수니까 1,4분위수보다 더 적은 관측치의 비율은 25%이다. 그다음에 1,4분위수와 2,4분위수, 2,4분위수는 중앙값이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도 25%이다. 2,4분위수와 즉 Q2와 3, 4분위수 Q3 그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도 25%이다. 그리고 Q3, 3, 4분위수 이상에 속한 관측치의 비율도 25%이다. 그래서 이렇게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 세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자료에 속한 관측치가 각각 25%씩 들어가도록 해놓은 게 4분위수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표 2-15에 졸업생 12명 대졸 수임 자료가 있고요. 여기서 4분위수를 구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죠. 100분위수 구할 때 첫 단계가 자료에 속한 관측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1, 4분위수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1, 4분위수는 뭐랑 같으냐면
25분위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지수 i를 구할 때 p는 25로 두고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인데 P 대신에 25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몰 n 대신에 12개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5를 100으로 나눠주고 12로 다 나눠주면 3이라고 하는 지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수값, 지수 i가 여기서는 3으로 정수죠. 정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와 그리고 그 다음 관측치, 네 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의 평균으로 100분위수를 구한다. 여기서는 1사분위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5분위수, 즉 1사분위수는 세 번째 관측치, 네 번째 관측치 평균인데 세 번째 관측치는 2850, 네 번째 관측치는 2880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은 2865만 원이고 이 2865만 원이 1사분위수, 즉 25분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사분위수 이것도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2사분위수 Q2는 50분위수죠. 그래서 50분위수 중앙값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지수 i를 구하면 p 대신에 50을 넣어주고 50분위수니까 그리고 n 대신에 스몰 n, 즉 이 자료에 속한 관측체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2개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인데 요거 다시 하면 넣어서 대입해가지고 풀어보면 50 오버 100 곱하기 12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6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지수값이 지수 i가 정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i가 정수니까 50분위수는 여섯 번째 관측치 그리고 일곱 번째 관측치의 평균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 관측치는 2,890만 원, 일곱 번째 관측치는 2,920만 원이니까 평균 내면은 2,905만 원이 되고 이게 이사분위수, 50분위수 그리고 중앙값이다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 4분위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3, 4분위수 Q3는 75분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선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되는데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지수 i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p 대신에 75분위수니까 p 대신에 75를 넣어주고 스몰 n 대신에 12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인데 요거 다시 대입해가지고 보면 75 오버 100 곱하기 12가 되고요. 계산해 보면 9라고 하는 지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가 정수이죠. 정수이니까 75분위수는 9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그리고 10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여기서는 9번째 위치하고 있는 게 2,950만 원 10번째 위치하고 있는 게 3,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평균이 3천만 원이 3, 4분위수, 75분위수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자, 요게 이제 원래 있던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은 건데요. 1사분위수는 2,865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사분위수는 2,905만 원 여기 있고요. 3사분위수는 3천만 원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1사분위수보다 더 적은 관측치가 3개가 있죠. 전체 12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1,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사분위수 Q1 2,865만 원하고 2사분위수 Q2 2,905만 원하고 그 사이에 속한 관측치 역시 3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12개 중에 3개니까 마찬가지로 2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값 2사분위수 2,905만 원하고 3사분위수 3천만 원하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체 숫자도 3개지요. 그래서 전체 12개 중에 3개, 4분의 1, 25%입니다. 그리고 3, 4분위수 3천만 원보다 더 큰 관측치는 마찬가지로 3개고 12개 중에 3개니까 25%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분위수가 의미하는 거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자료에 속한 전체 관측치의 비율이 25%로 동일하게 되도록 4등분 해준다, 4등분 해준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00분위수, 4분위수 모두 다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것들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4분위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산의 정도,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 자료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측정을 할 때, 그때 이제 4분위수를 이용해가지고, 즉, 변동성을 측정할 때 4분위수를 이용한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라는 것 가지고 또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4분위수를 25분위수, 50분위수, 75분위수로 정의하고, 그리고 4분위수 구할 때 100분위수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100분위수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대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100분위수 구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00분위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4분위수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방법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통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4분위수 계산해주는 목적이 똑같다. 그래서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를 똑같이 4등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4분위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 9번째, 10번째 해가지고 아직 도어에 올려놓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올려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수, 4분위수 계산하는 거, 그리고 순위와 백분율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